선생님도 어렵거든? 왜냐면 이게 어떤 묘사? 형태에 대한 묘사? 이런 거는 참 알고 있어야지 이해하기가 쉬운데 지금 봐봐. 너네 이거 오른쪽 손바닥 기준이거든? 오른쪽 손바닥 한번 봐봐. 오른쪽 손바닥을 지금 봤을 때 가장 이 위에 있는 선 있지? nearest to the top 오브 뭐시기라고 palm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너네 연애선이래, 연애선. 하트라인이라 그래서 너네가 어떻게 연애를 하게 될지에 대한 선. 너네 오른쪽 손바닥에서 가장 위에 있는 선. 그게 연애운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여기 하트라인 밑에 있는 헤드라인이 지능선이거든. 너네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나타내는 거래. 그 다음에 이거 인덱스 핑거라고 하거든. 이거 오른손기들 뭐 가리킬 때 쓰는 거 인덱스 핑거. 그 다음에 이게 썸브 인덱스 핑거 검지라고 하거든. 검지랑 엄지 사이에 있는 게 이거 너네 운명선. 수명 얼마나 오래 살지 이렇게 깊게 파져 있는 거 보이나요? 운명선? 그러니까 세 번째 정도에 있는 거거든. 첫 번째는 연애, 두 번째는 지능, 이 세 번째 선 검지랑 엄지에 있는 세 번째 선이 너네 그 생명선 얼마나 오래 살지고, 그 다음에 이 여기 지금 손목이 안 그려져 있는데 손목에서 이 위로 뻗어나오는 이 선이 fate, 운명선이랍니다. 운명. 어떠한 운명을 타고났는지. 그럼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둔 채로 같이 한번 지문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거 첫 번째 문장인 if로 시작하잖아. if로 시작해서 try에서 끝나는데 이거 민선이 주절의 주어가 뭔지 알겠어? if로 시작해서 try로 끝나는 한 문장에서 주인이 되는 문장의 주어는 fortune telling이죠. telling. 그래서 fortune telling. fortune은 운을 얘기하는 거거든. telling은 말하는 것이잖아. 그래서 뭐 이 점이나 운세 판단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 그래서 fortune teller를 예언가, 뭐 점 봐주는 사람, 점쟁이 이렇게 얘기하거든. 만약에 너가 그것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만 않는다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해서 지금 serious는 형용사잖아. 근데 지금 이 it을 take를 수식해주고 있거든. 그것을 너무 진지하게 take, 받아들이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인데 동사를 수식해주는 건 소연아 뭘까? 동사 수식해주는 품사. 부사죠. 그러니까 serious가 아니라 serious, 리를 써야 된다는 거야. 너무 진지하게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운세 판단이라는 거는 재미있을 수 있답니다. to try, 시도하기에. one method가 주어져. 동사는 어디 있냐 얘들아. method에 걸리는 동사는 is죠. 이렇게 묶이죠. 쉽게 한다고 해서 다시 한번 easily라는 부사가 do를 수식해주죠. 너가 쉽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palm reading, 손바닥 읽기랍니다. 즉 한국어로는 손금 읽기겠죠? palm reading, 손금 읽기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명령문 4개의 선을 공부해라. 근데 이 4개의 선이 어디에 있어 얘들아? 너의 오른쪽 손바닥에 있는 right hand라 그래서 이거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는 형용사죠. 오른손 바닥에 있는 4개의 선. 하트라인 알죠? 연애선, 심장선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네. near에 est 붙었네. 가장 가까운 위. 어디에? 손바닥에. 그러니까 손바닥에서 가장 위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의 length, 길이와 깊이라는 게 이거 해석 어떻게 하게? or thought.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너는 어떻게 해석할래? 그것의 길이와 깊이는 or thought. 생각된다죠. 그쵸? 여겨진다라고 해석하면 더 자연스럽게 와닿을 거다. 꼭 외워. 너무 자주 나오는데 잘 자연스럽게 해석되지 않는 표현이거든. 그것의 길이와 깊이에서 이치가 지칭하는 게 혹시 뭔지 알겠어요, 얘들아? 무엇의 길이와 깊이를 얘기하는 걸까? 그쵸? 심장선이겠죠. 그쵸? 심장선이 얼마나 긴지, 그 다음에 그 깊이가 여겨진답니다. 너의 사랑의
삶을 보여준다고. 그 다음에 그 감정적 정서적 성격을 지능선 시작됩니다. 두 번째 머리선. 지능선이라는 건 between A and B죠. thumb 어디였냐 손가락 중에? 엄지. 그 다음에 인덱스 핑거는? 그쵸. 인덱스 검지 이거 검지 사이에서 시작된답니다. 화면 한번 봐봐. 인디케이팅부터 다이나 이거 무슨 괄호로 묶어야 되는지 알아? 인디케이팅 세모죠? 얘들아 이거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뭐뭐? 하면서. 얘가 의미하는 건 괄호 열고 문법적으로는 뭐를 의미해? 분사구문인 거 알죠? 분사구문. 가리키면서 지능과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을 가리키면서 그거 아래에 그러니까 검지랑 엄지 사이에 있는 게 지능선이고 그거 아래에 생면선이라는 게 curves 하면은 동사로 곡선을 그리다. 곡선을 그리고 있답니다. 손바닥의 오른쪽에서 검지 쪽으로. 이거 혹시 엔드 사이로 뭐가 병렬돼? 이게 오른쪽에 있는 엔즈랑 왼쪽에 있는 curves 이 두 개가 병렬되는 거 알죠? 아, 등의 접속사는 오른쪽과 왼쪽이 무엇이 병렬되는지 찾으려면은 해석을 해야 된다. 한번 봐봐. 오른쪽 펴봐. below that 미승이 대시 지칭하는 거 뭔지 찾았니? 그거 아래에 생면선이라는 게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데 그거 쓰긴 했어? 뭐 썼어요? 나, 연희 below that 헤드라인 그쵸? 헤드라인이죠. 헤드라인 그렇게 썼죠? 어려워 젠장. 맨 오른쪽 손바닥 가봐. 맨 위에 있는 게 무슨 선이었냐 얘들아? 하트라인 연애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헤드라인 지능선. 그 다음에 그 지능선의 밑에 있는 거야. 그게 뭐야? 생명선. 이게 곡선을 그리고 있냐? 오른쪽 손바닥부터 그쵸? 엄지 위로 그 다음에 손목에서 끝난다. 난 있거든? 난 있어. 돼? 보여? 근데 뭐 위치만 알려주고 뭐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니. believer 믿는 사람들은 말한답니다. 이러한 선이라는 게 건강을 나타낸다고. 설인이 찾았니? 이 선은 무엇을 의미할까? 설이나 그쵸? 라이프라인이겠죠? 라이프라인 생명선. 지금 3개 했다. You will live longer. 너는 더 오래 살 것이랍니다. 만약에 너의 생명선이라는 게 길고 깊다면 마지막이 동격은 이렇게 표시하면 돼. 운명선이라는 건 보여준답니다. 왓부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슨 괄호? 네모.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보여준답니다. 너의 인생에서. 그것은 시작된대요. 손목에서. 그 다음에 지속된답니다. toward 어느 쪽으로? 중지 쪽으로. 이시지칭하는 거 뭘 것 같아 정음아? 그것은 손목에서 시작해서 중지로 간대. 그쵸? fate line 얘기하는 거죠. fate line. 항상 대명사에 예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갈게. 3번이 훨씬 쉬워 지문은. 3번. 얘들아 인간은 다르대. 다른 프라이밋 영장류와 다르답니다. 하지만 not by very much 그렇게 많이는 아니래. error 전혀.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랑 영장류는 다른데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 다르긴 다른데 많이 다르진 않아. 가주어 진주어는 동그라미 2개 치고 잇 밑에 가주어라고 적어오면 돼. 사실이랍니다. that 오른쪽으로 얘들아 주어 뭐냐? 어디다 S 표시하면 돼? differences죠. 중요한 차이가 있답니다.
얘들아, 인간이랑 영장류에서 크기 달라, 헤어 그로스, 머리카락 성장, 여기서 헤어를 털로 해석해야 될 때가 있거든. 털이 자라는 거, facial features, 얼굴의 특징, 그 다음에 말하는 능력, 이런 것에 차이가 있긴 하대. 물론 이거 왜 써야 하는지 알겠죠? most human, almost가 아니라 most 써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인간들은 얼라 또 나왔다. 해석 어떻게 할까? 훨씬 더 똑똑해. 그 다음에 거릴 수도 있어. 업라이트는 부사로 직립으로 해. 직립으로 꼿꼿이 서서. 인간 더 똑똑하지. 너네 꼿꼿이 서서 걷잖아. 이렇게 구부정하게 걷지 않잖아. 두 다리로. 하지만 이때 가주어 진주어 또 나오네. 또한 매우 사실이랍니다. 이 highly 부사로 높이가 아니라 매우라는 뜻밖에 없다. 매우 사실이다.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 다시 한번 similarity죠. incredible, 놀라운 유사성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차이점 얘기해줬거든? 그쵸?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얼마나 비슷한지를 얘기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문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구분해주면 좀 편해. 차이를 얘기해주고 있구나,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이 벗이라는 연결어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유사성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읽으면 되거든. 스스로 혼자 할 수 있어, 나중에는.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은. 이렇게 문장뿐만이 아니라 글을 구분짓는 것도. between A and B죠. 우리의 nearest 계속 나오네. 가장 가까운 동물의 relatives, 친척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유사성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얘들아, 영장류의 예시가 침팬치가 있거든. 침팬치가 같은 머슬, 근육과 뼈를 갖고 있답니다. 이거 located부터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세모. 위치되어 있죠? almost는 해석 어떻게 하면 된다고? 거의 같은 위치에 그 몸에서. 그럼 혹시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오른쪽에 있는 주어 동사랑 왼쪽에 있는 뭐겠냐? 침팬치 해지겠죠? 구조가 보여. 등위 접속사 사이로 빨간색으로 표시해놓고 집에서 복습 꼭 해. 이 정도도 모르면 안 된다. 이렇게 표시해줬으면 표시는 일단 해서 빨간색 펜으로. 이 로케이티드에서 열린 세모가로는 어디서 닫으면 될까? 의미상 바디에서 닫히면 되겠죠. 심지어 여기에 뭐까지 있어? 너무 친절하게 이중쉼표까지 있죠. 아, 주어랑 동사 나오고 주어 동사 다시 나오기 전에 꾸며주는 말이 들어가니까 이중쉼표 찍혀있는 거구나. 되냐? 일단 그럼 여기까지.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뭘까? 침팬치들은 갖고 있다 같은 근육과 뼈를. 근데 located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위치? 되어 있죠. 거의 같은 장소에 몸에. 결국 그리고 그것들은 작동한대요. 거의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것과 같이. 돼? 대의가 지칭하는 거 뭔 거 같아, 민선아? 데이 워크에서 대의가 지칭하는 거. 그쵸. 머슬스 앤 본스니까는 end로 연결시키면 되죠. 이 두 개의 명사를 end가 연결시키고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칠게. 혹시 너네 복습할 때 헷갈릴까봐. 우리의 것이 그러는 방식으로 해서 두가 받는 동사는 뭘로 찾았냐, 얘들아? 헷갈릴까봐 난 검정색으로 쓸게. 우리의 것이 work죠. 그러는 것처럼. 그럼 hours를 복원시키면 뭐가 될까? our, muscles, and bones가 되는 거죠. 적어놓고 집에서 여러 번 읽어봐야 돼. 응? 선생님이 맨날 하는 거 봐도 소용은 없어. 이게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긴 문장을 침팬치는 갖고 있다 같은 근육과 뼈를. 근데 이 로케이티드가 수식해주는 건 뭔 거 같나요? 거의 같은 장소에 위치되어 있는 머슬 앤 본스 수식해주는 거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 무조건 주절의 주어가 아니야. 해석을 통해서 무엇을 수식해주는 것까지 찾아야 돼. 무조건 주절의 주어가 아니거든. 우리는 1차적으로 그렇게 배웠지만 해석을 통해서 무엇을 수식해주는지까지 눈치채야 된다. 얘 수식해주는 거죠. 거의 같은 위치에 있는 머슬과 본이고 몸에서
그리고 그 근육과 뼈가 작동한답니다. 거의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근육과 뼈가 작동하는 것처럼 그것들의 인터널 올건, 내적 기관. 그러니까 장기 얘기하는 건 내적 장기라는 것은 배열하면은 진이다라는 뜻, 진이다 동사, 진이다. strikingly resemblance라는데 아까 familiarity처럼 resemblance도 명사거든. 그러면 얘들아, strikingly는 부사야. 그래서 얘 ly를 빼주는 게 답이야. striking은 놀라운이란 뜻이어서 놀라운.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해주니까 ly 붙이지 말고 형용사로 쓰라는 게 이 지문이 얘기하는 거다. 그들의 그 안에 있는 기관이라는 것은 놀라운 유사성을 갖고 있답니다. ours, 우리의 것과. 그리고 그거 so am I, so do I 같은 동의 표현 쓸 때 so 그것들의 혈액의 컴포지션, 구성 또한 그렇대. 일단 더즈가 받는 동사는 뭘까? 배열이겠죠?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할 때 ours가 받는 건 뭐야? 일단은 무조건 뭘로 시작해야 돼? 아까 their out 젠장? 무조건 our로 시작해야 돼. 그 다음에 our internal organ이거든? 근데 그냥 organ이라고 할게. organs라고 돼? 그러니까 장기도 똑같고 혈액의 구성도 똑같다는 거야. 침팬지랑 인간이. Furthermore, 더욱이 그것들의 유전자는 virtually, 사실상 일치한답니다. 우리의 것과. 여기서 우리의 것은 뭐겠냐? 다시 한번 어떤 단어로 시작해야 돼? Our. 그 다음에 진스. 어려울 거 하나 없죠? 해석만 적절히 하면 맞출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진주 지문으로 넘어갈게. 진주 지문. 그 려근이 찾았니? 사실 3개거든? 자기가 찾은 만큼 답변하면 된다. 레온이 찾았어? 부식시키는 예시. 그쵸? 인간의 땀. 너네도 한번 쓴 거 비교해봐. 그 다음 다시. 그쵸? 천. 진주를 감싸는 천이다 정확히는. 또 뭐시기? 이게 산성의 예시야. 산성은 일반적인 진술 제네틱 스테이트 제너럴 스테이트먼트고 우리는 지금 구체적 예시인 SS 이걸 찾는 거거든. 2개는 맞았습니다. 끝인가요? 나연이 사전 안 쓴 거 있어? 권나연 씨. 저요? 응. 너 쓴 것 중에 여기 안 적혀 있는 거. 없어요. 여기 적혀 있는 거밖에 없었어요. 서린이는? 어? 목걸이. 그쵸? 목걸이에 그것도 있어. 목걸이 줄. 목걸이 줄도 있긴 한데 또 끝인가요? 혹시 안 쓴 것 중에 찾은 사람? 그쵸? 화장품과 향수죠. 화장품과 향수. 이게 다다. 인간의 땀, 진주를 감싸는 천, 화장품과 향수, 그 다음에 목걸이의 줄까지거든. 꼭 복습해. 첫 번째 문장에서 주어 표시 어디다에 대게 원어브 복수명사니까 수일치는 어디다 맞춰? 원에 맞추죠. 원. 얘는 전명으로 묶이고 이렇게 묶이면 동사는 is죠. 그러면 이 선택지 1번이 뭐를 묻는지 알겠죠? 주어 제대로 찾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거든. 단수인지. 방법 중에 하나는 있잖아. 그 진주라는 게 덜 흐려지고 cracked 금이 가는 방법 중에 하나. 방식 중에 하나는 얘 무슨 가루로 묶으면 되냐? through regular contact. 무슨 가루요? 동그란 가루죠. 얘는 전치사로 무엇을 통해라는 뜻이니까 그 규칙적인 그러한 접촉을 통해서랍니다. 약한 에시즈 산과에. 그러니까 진주가 이제 좀 흐려지거나 금이 가는 이유가 약한 산과 접촉해서 그렇구나. 그 진주라는 것은 쉽게 접촉할 수 있답니다. 그러한 산들과 화면 보면. 그리고 그것은 포함한다. 인간의 땀을
위치의 선행사는 뭘까? 그러한 산이죠. 그러한 산의 예시가 인간의 땀이구나. 그리고 디졸브 분해한답니다. 올게닉 유기 광물이라는 것을 분해한대. 그럼 역시나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뭘까? 오른쪽에 있는 선행사가 뭐야? 디졸 무엇이 얘들아 이렇게 표시 일단은 무엇이 유기 광물을 분해시킬까? 그 진주가 구성되어 있는 위치의 선행사 역시 뭐시요? 그러한 산이죠. 그러니까 지금 위치 두 개가 병렬되고 있는 거다. 선행사는 전부 다 such as야. 얘들아 해석을 해야 돼. 해석.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주가 있으면은 여기에 전부 다 유기광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이해하고 있니? 또한 클로스는 옷이 아니라 천이야. 클로스는 천이고 명사로 클로스 천이 여러 개 있으면 그게 옷이고 클로딩은 의류야. 의류. 클로스는 천, 클로즈는 옷, 클로딩은 의류.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래서 클로스는 결국에 천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 본문에 나온 es 붙으면 옷, 클로딩, ing 붙으면 의류. 불가산명사 처리했네. 그 많은 천이라는 게 그 펄이 진주가 감싸져 있는. 근데 얘들아 왜 감싸져 있는 거야 천으로? For storage. 그 보관을 위해. 진주가 감싸져 있는 천이 많은 천들이 트릿은 처리하다라는 뜻이거든. 처리가 된답니다 산으로. 그러니까 여기 화면 보면은 이 진주가 있으면 얘를 보관하려고 이렇게 천으로 감싸 놓는데 이 천에 무슨 처리를 한대? 산 처리를 하나 봐. 산 처리. 이유는 잘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 이미 두 개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어려워. 두 개라고 기억나죠? 두 개라고 지칭돼 있을 때만 하나가 원이고 나머지 하나를 뭐라고 지칭해? D 아덜이잖아. 근데 몇 개라고 지칭하지 않고 여러 개 보통은 여러 개거든. 보통 여러 개면 첫 번째 건 뭐라고 지칭한다고? 무조건 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nother이야. another. 그러니까 얘를 the other 두 개라고 지칭된 게 없기 때문에 another로 바꾸라는 게 답이거든. 또 다른 산은 그쵸? 그 진주를 부식시킬 수 있는 얘 어떻게 해석할까? be found. 또 다른 산은 진주를 이제 피해 끼칠 수 있는 해를 끼칠 수 있는 발견이 된답니다. 많은 화장품과 perfume 향수에서 easily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뭘까? 어디다가 주어 표시해야 돼? as죠. 동사는 eat away at 무엇을 부식시키다. 그러면 easily부터 무슨 괄호로 묶으면 돼? 세모 분사구문 앞에 나와 있구나. 근데 ing가 아니라 abstract라는 지금 과거 분사가 남아 있는 거거든. 그럼 이거 부사절로 한번 복원시켜 보자. 부사절로 복원시키려면 뭐 쓰면 돼? 부사절 접속사? as. 그 다음에 주어는 뭐였겠어? it.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남았으니까 원래 형태는 수동태였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시제까지 고려했을 때 is easily absorbed 이렇게 되는 거다. 써놓고 as it is absorbed. 그러면 그냥 원래 형태를 몰랐다고 해도 이거 해서 어떻게 하면 돼? 본문 보면서 쉽게 흡수되어서 그 실크 스트링 줄에 의해서 진주 목걸이에 그 산이라는 게 부식시킨답니다. 진주를 어디서부터? From the 안에서 바깥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머니나 뭐 아버지의 진주 목걸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줄이 있지. 근데 이 줄이 뭐해? 애시드 산을 뭐해? 흡수해. 그래서 어때?
이 진주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단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돼? 이 줄이 실크 줄이 산을 흡수해서 뭐 어머니가 퍼퓸 향수 같은 거 뿌리면 이거 줄이 그 향수를 흡수해서 이 안에서부터 진주가 금가기 시작한다는 거거든. 그걸 이해했다는 전제에 다시 한번 쉽게 흡수되거든. 실크 줄에 의해서 진주 목걸이의 실크 줄에 의해서 쉽게 흡수돼서 그 산이라는 건 부식시킨답니다. 진주를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집에서 한번 천천히 해석해봐. 그럼 최고의 프로텍티브 보호하는 그런 유지 보관? 보호 유지 보관은 너의 소중한 진주를 위해 이거 having them cleaned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뭘까? 오른쪽에 있는 restrong이랑 왼쪽에 있는 뭐시요? cleaned겠죠? 목적격 보호가 병렬되는 거잖아. 물결은 목적격 보호에만 치는 건데 여기서 having은 무슨 동사일까? 뒤에 구조로 한번 봤더니 사역동사죠? 맨날 아는 사람만 아는 것 같아.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모르는 느낌이 들거든. 목적어 나오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죠? 너의 소중한 목걸이에 가장 최고의 보호하는 유지보관 방법이 뭐래? 만드는 것이랍니다. 그것들이 cleaned, 닦이고 restrung, 줄이 다시 매어지도록. 그럼 여기서 데미지 칭하는 건 뭘까? 무엇이 닦이고 줄이 다시 매어지도록 해야 돼? 너의 소중한 그 진주를 얘기하는 거겠죠? 규칙적으로 프로페셔널 주어를 그 전문 보석 세공사랍니다. 보석 세공사에 의해 집에서 꼭 다시 한번 읽어봐라. 지금 모의고사 한번 꺼내볼래? (36번) 이거 지문이 일단 항상 선생님이 예비고랑 할 때 노파심이 많아. 과연 이들이 이해하고 있을까? 얼마나 준비해왔을까? 또 얼마나 복습할까에 대한 걱정이 많거든. 모의고사를 강의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고 우리가 첫 단추를 앞에서 한 이유가 뭐겠어. 결과적으로 글을 읽기 위한 준비 작업을 계속 하는 건데 모의고사를 강의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근데 너네가 1학년 때 해야 되는 그 선생님이 그 두 가지를 먼저 초반에 얘기했었잖아. 첫 번째는 너네가 맞는 강사를 찾는 거. 주요 과목에 있어서 뭐 국어, 영어, 수학. 내가 세 개가 벅차다 하면 영어나 수학 정도는 내가 맞는 사실상 학원이 아니라 강사를 찾는 거라고 했잖아. 맞잖아 사실. 학원을 바꾼다고 하지만 사실 강사가 중요한 거니까 그 안에서 어떤 사람과 공부하게 될지. 또 두 번째는 내가 어디에서 공부를 지속적으로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은 다른 사람이 어디에서 공부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집이나 독서실이나 스카도 요즘 워낙 많으니까 그 스카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가 편한지를 알아야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거든. 그 두 가지가 중요한데 영어에서는 기본적인 단어를 암기하고 구조를 알아서 선생님이 시연한 것처럼 구조 파악을 할 수 있어야 기계적 해석이 가능해져.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은는이가 을을 다 이렇게 붙여서 해석을 해야 그때부터 실제 글을 읽어나간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 답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이 지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이 글쓴이가 왜 이런 글을 썼는지를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너네는 그게 안 되잖아. 기계적 해석이 되지 않거든. 여기서 뭐 한두 명 정도는 되는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은 영어를 못 읽고 있거든. 거의 문맹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 단어도 모르니까. 한 문장을 해석할 때마다 모르는 단어가 2개씩은 있는 것 같아. 그럼 실질적으로 글을 읽지 못하는 상태인 거야. 모의고사가 80점 이상이 나온다고 해도 고3도 품살이 제대로 못 쓰는 애들이 수두룩 빽빽이야. 그러니까 너네는 소설을 짓고 있는 거야. 그 아는 단어를 조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학년 때 내가 고등학생으로는 나와 맞는 강사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그 나한테 맞는 장소를 고르는 거. 영어에서는 단어와 기본적인 문법사항을 머릿속에 넣고 구조 파악하면서 기계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되거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해도 글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강의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스킬은 알려줘도 소용이 없어. 너네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알려줘도 이미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스킬은 그렇게 의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그런 부분을 얼른 보완해야지 선생님도 강의다운 강의를 할 수 있다. 지금 사실상 강의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1+1은 2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하거든. 그러니까 얼른 분발을 해야 된다. 내가 외워야 될 걸 외우고 복습을 철저히 해야 된다. 언제까지고 이런 수업을 할 수는 없다. 그 첫 단추 하듯이. 사실 첫 단추에서 한 긴 글은 글이라고 할 수가 없어. 글이 아니야 그건.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동화? 동화 수준이잖아. 36번도 지문이 그렇게 쉽진 않거든. 일단 어떻게 실전에서 일단 3월 모의고사 니네가 준비가 됐든 되지 않았든 3월 모의고사는 볼 테니까 일단 순서 배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글을 읽은 다음에 무조건 BCA 순으로 읽거든. BCA. 왜요? A가 보통은 첫 번째로 나오지가 않아. 나오기도 해. 물론 수능에서도 A가 첫 번째 순서로 나온 적이 있는데 보통은 A가 첫 번째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은 실전에서 풀 때 BCA로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푸냐면 이게 전부 다 한 번에 완벽하게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그 한 세트를 찾아야 된다는 표현이 이행문에도 나올 거거든. 그 한 세트를 찾는다는 건 이거야. 뭐 내가 뭐가 첫 번째로 나오는지는 몰라. C인지 B인지 A인지는 몰라도 한 세트는 쉽게 찾을 수 있어. 예를 들어 C 다음에 무조건 B다. 이 정도 한 세트는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C, B. 뭐 어떤 그 순서 배열이든. 그러면은 정답률이 50%로 올라가. 왜냐면 C, B에 해당하는 게 두 개밖에 없거든. 그럼 나머지 정답 선지는 소거되고 이 A만 맨 앞이 오는지 맨 뒤에 오는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보통 합니다. 보통은 한 번에 읽고 무조건 CBA 이런 식으로 될 때도 있어. 쉬우면. 근데 보통은 한 세트를 찾아서 선지를 수고해서 그 남은 하나가 맨 앞인지 맨 뒤인지를 접근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거. 첫 번째 보면은 한번 가정해 보답니다. 뭐라고 가정하냐면 최소한 일부 동물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 언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말 그대로 가정 혹은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거거든. 가정이나 예시 들어줄 때 이런 표현이 나와 얘들아. Let's assume. 근데 이행문에는 어떤 표현으로 나와 있냐면 뭐 consider 한번 생각해보자. 혹은 say 혹은 let's say 이런 게 전부 다 이 예시 들어줄 때 나오는 표현이거든 얘들아. 최소한 일부 동물들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근데 언어는 없는 거야 지금. 언어는 없지만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일단 내용 이해가 우선무 급선무이기 때문에 C번으로. 그 다음에 답근 거는 얘들아 이것이 반드시 의미하진 않는데 그들이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걸. 그럼 C가 첫 번째로 온다는 답의 근거를 표시하라는 건 그거야. 우리가 연습했던 거랑 비슷해. 지금 첫 번째 줄에서는 답근거가 2개 있거든. 가장 쉬운 답근거는 대이죠. 그들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진 않는데 그럼 C가 일단 첫 번째다. 첫 번째면 대의가 지칭하는 거는 어디에 있어야 돼? 이 주어진 글에 있어야 돼. 그럼 이 주어진 글에서 대의가 의미하는 건 뭘까? 바로 some animals겠죠. 뭔 말인지 해야 돼? 답근거를 표시하라는 건 이거고 우리가 첫 단추를 하면서 연습했던 거다. 되냐? 대의가 지칭하는 건 some animal이다. 그러니까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결국에는 순서 배열, 문장 삽입의 답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 두 번째 답 근거는 this야. this에 해당하거든. 그러니까 this라고 이것은이라고 해석하면서 이것은이 무엇인지 모르면 안 돼. 주어진 글에 있거든. 이것은 반드시 의미하진 않는답니다. 그들이 개념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그럼 이것은 뭘까? 일부 동물은 주어진 글을 요약하면 그거 되거든. 일부 동물은 언어가 없지만 생각할 수 있는 것.
일부 동물은 언어가 없지만 생각은 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 얘들아, 그러면 생각할 수 있으면 생각은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생각할 수 있으면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는 거냐? 아니죠. 생각할 수 있다고 개념이 있는 건 아니래.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개념이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줄이야. 그쵸?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줄이 구조가 힘들었을 텐데, 왜냐면 for은 보통 전치사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주어 여기 나오더니 갑자기 may, 확실한 동사가 나오잖아. 조동사. 그러니까 for에서 무슨 가로로 묶으면 되겠어? 세모. 아, for도 부사절 접속사로 쓰일 수가 있구나. 뜻은 무엇 무엇 때문에. 무엇 무엇 때문에. 왜냐하면 일부 사고의 형태라는 게 non-conceptual, 비개념적이거든. 개념을 갖고 있진 않거든. 즉 생각을 할 수 개념이 없어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for 뒤쪽에서 얘기하는 거야. 아, 생각할 수 있다는 게 개념을 갖고 있는 건 아니구나. 왜냐면 개념이 없어도 생각은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답니다. 스쿼럴, 다람쥐를. 근데 어떤 다람쥐냐면, 얘들아, 이 다람쥐가 뭐 하고 있냐 지금? is planning. 계획하고 있죠. 어떻게 이동할지? 이거 이행문 대표동사 7페이지에 나오는 거 알아? From A to B. From A to B의 쓰임이 뭐야? 변화, 예시, 이동이죠. 그럼 여기 뒤에서 봤을 때 계획하고 있는 다람쥐잖아. 어떻게 그 이동을 할지. 나뭇가지에서. 근데 어떤 나뭇가지야? 그녀가 currently, 현재 standing on, 서 있는 나뭇가지에서 to a branch, 나뭇가지로. 그쵸? 근데 이 나뭇가지는 지금 어디 있어? 나무거든? in front, 그 앞에 있는 나뭇가지로. 됩니까? 일단은 이 네모 가로로 연 거 니네 헷갈릴까봐 빨간색으로 표시해줄게. 여기에서 연 거 여기서 닫고, 이 후에서 열었던 건 여기서 이렇게 닫을게. 되냐? 지금 다람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 그녀가 서 있는 나뭇가지에서 그 앞에 있는 나무의 가지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 계획하고 있다고. 뭔 말인지 이해돼? 지금 여기 나무 있죠? 나무 있거든? 근데 여기 나뭇가지에 그 우리 주인공인 그 다람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앞에 있는 이 나뭇가지로 이동하려고 지금 플래닝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 다음에 B번. 역시나 답의 근거는 this가 되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in principle, 원칙적으로 그녀는 어떤 개념이 필요하진 않답니다. 나뭇가지에 대한, 또한 그 나무에 대한 개념도 필요하진 않는데, 여기서 쉬운 답의 근거 또 나오네. 쉬네. 쉬로 지칭되는 게 C에 있어야 돼. 쉬가 누구야? 아까 얘기한 그 다람쥐죠. 다람쥐. 아, 답 근거 이렇게 표시하는 거구나. 첫 단추 긴 글 읽을 때 계속 대명사를 찾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그녀는 인간처럼 나무나 나뭇가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개념은 필요하지 않대. 충분할 수 있답니다. it for to죠. it은 가주어고 for은 의미상의 주어를 얘기하는 거죠. 충분할지도 모른답니다. 그녀가 갖고 있는 게 어떤 능력을? 생각하는 능력을 이미지로. 그러니까 생각하는 능력만 있으면 된대. 나무나 나뭇가지에 대한 그 개념 자체는 없어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일단 끝까지 해석할게. B번. 그 정신적 지도를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나무의. where부터는 동그란 괄호죠. 그녀가 imagine, 상상하고 시도할 수 있는 다른 경로를.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나무로 이동해야 되니까 상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 아니야. 개념은 없어도 생각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얘들아, 문맥상 이 where의 선행사는 뭘까? 그녀가 상상하고 다른 루트를 시도해 볼 수 있는 뭐시겠어? where의 선행사는? 뭘 것 같아? 일단 where이니까 뒷문장은 완전한 건 확실하고, 해석을 했을 때 where의 선행사는 뭔 것 같냐?
그녀가 상상하고, 즉 다람쥐가 상상하고 다른 루트를 시도하는 멘탈 맵이겠죠. 멘탈 맵. 응? 되냐? to this에서 this가 의미하는 건 뭘까? 이걸 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그녀는 개념이 필요 없다. 이것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야 얘들아? C에서 유추하건대 뭘 것 같아? 그쵸? 다른 나뭇가지로 이동하는 것이죠. 다른 나뭇가지로 이동하는 거. 그 강의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의식해야지 나중에 복습이 가능해. 그냥 여기서 눈뜬 장님이 분명 절반 이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신 들어가면 이러한 속도로 지문을 나간다고 하면은 이거 그냥 무슨 뜻인지 모른 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모르는 게 가장 큰 저주거든. 그러니까 꼭 예습 복습을 철저하고 외우라고 하는 걸 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다. 이것은 암시하진 않는답니다. 그 다람쥐가 개념이 부족하다는 걸 암시하진 않는데 단순히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들은 그것들이 필요하진 않는답니다. 이러한 콘크리트는 구체적이라는 뜻이죠. 구체적인 사고의 형태를 위해서 그것들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건데 여기서 데이가 지칭하는 것은 데이랑 댐이 지칭하는 거 한번 볼까? 데이가 지칭하는 거는 다람쥐죠. 댐이 지칭하는 건 뭘까? 댐. 뭐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걸까? 그 다람쥐들이. 그 컨셉이죠. 개념. 어렵습니다. 이 디스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앞문장에서 유추하면 되는데 다람쥐가 이미지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이거든. 다람쥐가 이미지로 상상할 수 있는 것.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A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문장에 나오거든. For to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조와 순식간에 해석이 된다면 For us to be able to say that이잖아. that에서는 say의 목적어니까 네모가로를 묶으면 되죠. 동사 다음에 that이 나오면 보통 네모가로를 묶으면 된다. 주절의 주어는 we have to show죠. 그 다음에 상관 접속사 어디에 나오냐? Not just butter수죠. Not only butter수. 혹시 for us to be able to say for 밑에 뭐라고 적으면 될까? 의미상의 주어죠?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왼쪽에 for 목적격이거든? 그 다음에 은는이가 붙어서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하면은 의미상의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는 구조를 알아야 돼. 투부정사 왼쪽에 for 목적격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인지 우리가 말할 수 있기 위해서 동물이 어떤 개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보여주어야만 한답니다. 그녀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어떤 동물이 개념을 갖고 있다? 1차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녀가 어떤 특수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not just 버덜수에서 병렬되는 건 show의 명사 목적어 대절 두 개가 병렬되는 거다. show that. 그래서 네모가로를 묶은 거고 결국에 이 지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써줄게. 동물이 어떤 개념, 인간과 같이 개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선 사고 능력이랄까 사고 능력뿐만 아니라 어떠한 특수한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 어려워 젠장. 한 줄
숫줄 정리도 꼭 이게 답이라기보다는 다른 관점에서도 지문을 볼 수가 있거든. 여하튼 일단은 이렇게 적어줄게 오늘은. 그 다음에 37번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일단은 이거 적을래? 스펀지는 연골이고 물은 윤활액이다. 즉 걸을 때 연골과 윤활액이 작동하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일단 이걸 적어놔. 스펀지는 연골, 물은 윤활액, 걸을 때 연골과 윤활액이 작동하는 방식. 딱 1시에 나가야 되는 친구. 1시 15분에 끝내도 괜찮니? 1시 15분? 얘들아 이거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 이건 다음 시간에 진도 나갈 건데 얘들아 우리가 몸에 있는 이런 구부러지는 모든 거 있지. 팔꿈치, 다리, 그 다음에 손가락 있지. 손가락 구부러지는 모든 곳에 상상을 한번 해봐. 스펀지가 있는데 그 스펀지가 물을 엄청 머금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스펀지가 물을 엄청 머금고 있는데 그게 여기 사이사이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봐. 뼈와 뼈 사이의 작동을 유용하게 하려고. 보여? 화면 보면? 뼈와 뼈 사이에 이게 지금 연골이고 얘가 윤활액이긴 하거든. 노란색이 윤활액이고 이게 연골인데 여하튼 지금 선생님 무릎에 물 먹은 스펀지가 들어가 있는 거야. 물 먹은 스펀지 이해돼? 지금 왼쪽으로 디디고 있지. 지금 오른쪽 다리를 생각하면 물 먹은 스펀지 이해했어? 오른쪽 다리를 내딛는 순간 스펀지에 물이 어떻게 될까? 빠지겠죠. 그게 윤활액의 작동 원리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 다음에 오른발을 이제 왼발을 뗄 거거든. 오른발을 떼야죠. 이렇게 딱 왼쪽 발 듣고 오른쪽 다리를 드는 순간 물이 어떻게 되겠어? 다시 흡수되겠죠. 이게 바로 연골과 윤활액의 작동 원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이거를 이제 37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미리 읽어오면은 주말에 진도를 나갈 거고 이런 피드백도 받은 적 있어요. 모의고사 지문 너무 적게 나간다. 우리가 지금 만난 지 거의 2달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1개년치를 하고 있잖아. 한 회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너네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도 3회는 뽑아줬거든. 나연이도 필요하면 얘기해라. 그 모의고사를 한 3회 정도 뽑아줬어. 근데 이게 선생님의 이제 애들을 지켜보면서 진도 나가는 건 겁내 쉬워. 그냥 하면 돼. 고3, 고2 애들은 8개씩 나가. 근데 너네 그렇게 하면 어때? 너네 이해하니? 개뿔 단어도 모르는데 무슨 모의고사고 나발이고 글을 어떻게 읽어. 그런데 현혹되지 마. 누구는 뭐 고2 모의고사 푼다? 걔는 이해 못해. 걔 중에서 몇 명이나 고2 모의고사의 글을 이해할 수 있겠어. 영어 글에 익숙해져야지 나중에는 분명히 너네가 읽고 싶지 않아도 많이 읽을 수 있는 날이 오거든. 여기까지는 수업에 관련된 거였고 시간이 우리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인명여고가 이제 아쉽게도 선생님이랑 오늘 마지막 수업이거든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예비고 여러분 잘 버텨내셨습니다. 그쵸?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 이제 몇몇 버티지 못하고 나간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버텼다는 건 어느 정도 선생님이랑 같이 할 그런 역량이 있다,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선생님이 36살이거든, 만으로 36살인데 너네가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36살 먹으면서 내가 인생 살면서 가장 잘한 일, 그 다음에 내가 자식을 낳는다면 그 자식한테 가장 주고 싶은 내가 했던 행위가 뭐냐면 글을 쓰는 거거든. 글을 쓰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예비고 이쯤 되면은 하는 이제 이벤트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너네 2010년도생이라며. 맞죠? 제가 2004년도 때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일기를 써서 제출하도록 방학 숙제가 있었는데 중학교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 근데 선생님이 그냥 어느 날 여름 방학 때 그냥 혼자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 이거 구몬 학습지 했을 때인데 구몬쌤이 주셨던 거거든. 이때 일기를 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기를 쓰고 있거든. 이렇게 넘버링 된 거는 이제 일기의 순서고
글을 많이 쓸 때는 진짜 3, 6개월 만에 한 권을 쓰기도 하고 또 잘 안 쓸 때는 몇 년간에 걸쳐서 똑같은 일기장을 계속 쓰기도 했거든. 중간에도 다른 형식의 일기장이 있는데 선생님은 이 일기장이 제일 좋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쓰기 시작했고 그 선생님이 저번 목요일날 수업 들은 친구들은 얘기했잖아. 부모님을 대변인으로 두지 말아라. 너네는 하나의 온전한 이제 인격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지만 그게 나 공부 열심히 해야지처럼 쉽지가 않아. 왜냐면 연습을 안 해봐서 그래. 누군가 내 말을 온전히 다 들어주는 경험, 내가 표현하는 경험, 표현하기도 전에 내 옆에 있는 어떤 어른인 누군가가 그걸 그냥 말해버리거든? 그럼 내가 이제는 말할 의지조차 없어져. 그냥 누군가가 날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나의 대신에 무언가를 말해주고 이런 걸 좀 기대하고 의지하게 되거든?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양육됐는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 근데 그게 그냥 되진 않아. 이런 경험 있어?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우리 가족이랑 되게 다른 거야.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 이런 특징이 있구나.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런 걸 의식하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를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나마 작은 기회라도 생기거든.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지 다른 사람 앞에서 쫄지 않고 얘기도 잘 나올 수 있어. 그러려면 자기가 느끼는 감정에 되게 솔직해져야 돼. 일기를 맨날 쓰지 않아도 되고 대단한 걸 쓰지 않아도 돼. 꼭 긍정적인 거, 뭐 너네 일기 쓰라고 하면 내일부터 공부 열심히 한다. 뭐 오늘 뭐가 맛있었다, 재밌었다 이런 것도 괜찮은데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힘든 와중에도 그나마 잘 해내려면 자신의 감정에 되게 솔직해져야 되거든. 어떠한 감정들을 너네가 많이 이제 억압하거나 억압 혹은 피해 보이는 데서 안 봐. 이런 게 있냐면 뭐 그런 수치심, 부끄러움, 내가 잘 대답을 못했을 때 혹은 옆에 있는 친구보다 못하는 것 같을 때 올라오는 그러한 시기, 질투, 수치심, 뭐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슬픔 혹은 화가 나기도 하잖아. 그게 어른이든 혹은 나보다 어린 사람이든 그런 거를 되게 억압하는 경향이 있거든. 너무 긍정적인 감정만 그 확대해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힘든 거, 슬픈 거, 기쁜 거, 희노애락, 애호욕 이런 모든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지 사람이 안에 있는 게 해소가 되면서 뭔가 해나갈 힘이 생기거든.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일이 벌어지지 않아. 근데 그런 감정을 조금 잘 의식하고 표현하려면 가장 좋은 거는 그런 부모를 갖고 있는 게 최고거든. 내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수용할 수 있는 부모가 있으면 너무 좋은데 선생님은 그러한 부모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일기를 쓰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한 거야. 그리고 부모님들이 너무 바쁘시잖아. 너네 거의 나보다도 부모님을 덜 만날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일주일에 5시간 보잖아. 근데 가끔 어머니 아버지가 회사 일로 바쁘시면은 얼굴 보기도 힘든 경우도 있고. 선생님은 그래서 일기가 얼마나 좋냐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적을 수 있다는 게 선생님한테는 되게 마음에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 그냥 욕 하나 써놓고 잘 때도 있었어. 너무 힘들 때는. 혹은 뭐 졸라 힘들다. 이렇게 쓸 때도 있었고 뭐 글을 쓰려고 폈다가 그냥 뭐 그림을 그리고 끝낼 때도 있었고. 응? 그리고 지문에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생각이라는 건 꼭 표현을 필요로 하거든. 그러니까 너무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그 걱정이나 불안한 생각들을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될까? 고등학교 생활 잘할 수 있을까? 대학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추상적인 생각, 끝이 없는 두루뭉술한 걱정을 계속하기보다는 글로 적어보면 되게 명확해질 때가 많아. 그래서 너네가 글을 꼭 썼으면 좋겠는 마음에 항상 선생님이 쓰는 일기장을 애들한테 나눠주거든. 근데 이 일기장을 이제 졸업한 친구들도 여전히 쓰는 친구들도 있고 또 너네는 선생님이랑 다른 세대잖아. 너네는 태어날 때부터 거의 휴대폰을 가지고 태어난 거나 똑같잖아. 그래서 휴대폰 메모장을 이용해도 되거든, 일기를 쓸 때. 근데 연필을 잡고 종이에 글을 쓰는 건 또 다른 뇌의 영역을 좀 활성화시키는 게 있더라고. 왜냐면 선생님이 이제 타이핑으로 글을 훨씬 많이 쓰는데 확실히 일기 쓸 때 표현이 좀 더 직관적이 되고 나를 위한
곳이니까 결국에 선생님은 공개적인 글을 블로그에 쓰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글을 항상 쓰고 나의 안부를 물어주는 게 고등학교 생활 때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면 사람이 무의식이라고 해서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 머리로 알거든? 몸이 안 움직여.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알아? 몸을 아프게 만들어. 공부하기 싫잖아? 특정 행위 하기 싫으면 몸까지 아파져. 그러니까 이러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해야 될 때 잘 먹고 잘 자고 나한테 쉼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도 엄청 중요해. 나랑 잘 지내는 사람이 친구랑도 잘 지내. 나를 혐오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잘 지낼 수 없어. 자기를 대하는 방식이 결국엔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꼭 알아두고 힘들 때 너무 퍼져 있거나 회피하지 말고 좀 글을 적어보면서 마음을 수시로 다독여야 돼. 힘들 때만 써도 좋지만 좀 수시로 글을 쓰면서 자기가 요즘 내가 이화 선생님 무섭다. 아 진짜 너무 학원 너무 가기 싫다. 나 숙제 안 했는데 혼나면 어떡하지? 답변을 제대로 못했어. 너무 창피해. 나만 못하는 것 같아.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해도 괜찮다는 거야. 어떠한 생각도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이 이용 가능하지 않다면 이 일기를 쓰는 거를 꼭 활용을 해라. 그 다음에 또 어떤 글을 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여기 글감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심심할 때 픽해가지고 글 써보는 거 되게 중요하다. 정말로. 평소에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 정리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 앞에서도 조금 더 당당해질 수 있어. 내가 나를 아니까. 어떤 사람 앞에서 쫄 필요가 없는 거야.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그 공부라는 게 참 공부가 하기 싫잖아 기본적으로. 근데 공부라는 게 선생님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하기 싫은 걸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할 수 있거든. 하고 싶은 건 다 열심히 하고 잘하거든. 근데 하기 싫은 걸 대하는 나의 태도를 나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의미에서 또 고등학교 생활이라는 것도 고등학교 생활은 너무 힘들다가 20살 돼서 막 새 인생이 펼쳐지지 않아 얘들아. 대학생 한 3개월 하면은 되게 지루해져. 자유라는 것도 내가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을 때 쉬는 게 꿀 같잖아. 1년 내내 쉰다고 생각해봐. 너네 엄청 게으르고 지루해질걸? 학원 오기 싫어도 3시간 공부하고 집에 가서 좀 쉴 때 달콤하지 하루 종일 1년, 일주일, 한 달 내내 쉬면 그게 그렇게 달콤하지 않거든? 그래서 해야 할 걸 하면서 자기의 감정과 몸도 잘 다스려 가면서 고등학교 생활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일기장을 준비를 했고, 그쵸?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이렇게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 많이 나누도록 합시다. 그리고 선생님이랑 공부할 때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하거나 개인적으로든 학습적으로든 그냥 꼭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 너네한테 어떤 답을 바라는 건 아니야. 응? 선생님도 선생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무섭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걸 알거든. 좀 어려운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싫은 사람은 아니거든. 그것조차도 알고 있고. 그쵸? 선생님이랑 지내면서 또 선생님한테 느끼는 것도 일기에 써보고, 또 고등학교 생활 올라가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항상 하는 이야기는 달라지는데 부모의 기대, 이걸로 너네들이 가장 힘들어 하거든. 부모의 기대를 너무 충족시키려고 하지 마. 이 공부하는 게 부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누군가보다 더 우월해지기 위해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야지 이게 조금 할만하거든. 성적이 나오면 애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알아? 성적이 잘 안 나와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실망할 나의 부모. 점수 잘 나오면 너네 그 점수 자체가 좋은 게 아니지. 내가 이거 엄마나 다른 선생님한테 얘기하면서 나 이만큼 잘했어요 하면서 칭찬받을 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잖아. 아주 솔직히 얘기해봐. 인간은 인정의 노예거든. 근데 그걸 조금 떼어놓고 내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 하면 운이 좋은 거고, 못 시킨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거는 어쩌면은 그 부모님의 사정이거든. 그러니까 온전한 나를 위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야지 이게 좀 할 마음이 생기고 덜 힘들어.
애들 맨날 눈물 광광 흘리면서 엄마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할 때마다 선생님도 참 안타깝고, 또 선생님은 그 너네 부모님과 너네 딱 중간 나이거든? 그래서 부모님이랑 통화할 때도 너무 이해가 돼. 너네가 조금 덜 고생하면서 많이 벌어서 돈을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근데 각자 너네가 무엇으로 좋아하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좋아하는지도 알아야지 행복해지거든? 의대 가서도 자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도 경험을 통해서 글로 한번 적어봐야지 알 수 있어. 응?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도 확실하게 얘기해. 뭔가 경계를 좀 지을 필요가 있어. 뭔가 불편하다? 그 엄마 나 이거 좀 불편하네? 내가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날 좀 믿고 지켜봐줘. 그러면은 또 애들이 뭐라 했는지 알아? 엄마 내 말 안 듣는데. 아니야 얘들아, 다 듣고 있어. 여러 번 얘기하면 돼. 뭔 말인지 돼? 근데 너네가 그렇게 부모를 분리시키고 엄마한테 그 정도 얘기하려면 스스로 되게 성실하게 하고 있어야 돼.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엄마한테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 어머니가 그거를 말에 신빙성이 있으시겠니? 알아서 하는 모습 좀 믿음을 드려야지. 무슨 말인지 되죠? 그 다음에 항상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그렇게 힘들기만 한 것도 아니야. 재밌는 것도 있어. 친구들도 사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선생님은 항상 간식을 좋아하거든요. 최근에 먹은 간식 중에 가장 맛있었습니다. 맛있겠죠? 킨더 초콜릿이거든? 해피 히포야. 되게 맛있어. 진짜 이 하나가 있다니까? 봉지 안에? 다섯 개 들어있거든? 올해 잘 지내고 싶은 사람한테 한두 개 정도는 나눠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개 정도 들어있으니까. 너무 자기를 해야 할 거는 매일 해야 돼. 그 대신 자신을 좀 쉼을 주고 달콤한 것도 먹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어야 돼. 너무 압박하지 말고. 그래야지 롱런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